한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출된 기밀 문서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데미지 컨트롤을 하는데 한국의 분노가 가장 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검사가 공화당 하원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사건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33포인트 차이로 앞서가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확장 중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 총격 사건 피해자를 돌보는 병원장이 정책 위반자들에게 제발 뭔가를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에 미국의 국방장관 모습이 보이고요. 국무장관 모습도 보이고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의 이종섭 국방장관과 만났던 그런 화면들 보입니다. 맨 먼저 전해드릴 게 서울에서는 기밀문서 유출과 도청으로 한국인들이 너무나 분노했는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건 이후에 데미지 컨트롤 하는데 가장 크게 분노한 국민이 한국 국민이다. 이런 게 이제 뉴욕타임즈의 최상훈 특파원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한국의 지금 야당과 여당의 움직임을 그대로 전했고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운플레이를 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신 기자들에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워싱턴이 한국 국민에게 사과해야지 된다. 이런 말을 한 것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1, 2, 3 과연 유출된 이 문서에 한국 관련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성한 이제 지난달에 그만둔 그 안보수석 그리고 이문희 그의 그 안보 그 비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연관이 된 미국에 포탄을 주면 이게 우크라이나로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한국의 정책에 위배가 된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혹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을 하면 어떡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33만 그 포탄이 뭐 어떻게 폴란드로 보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수정을 해야지 되겠는가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진해에서 독일 항구로 수송되거나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거나 그런데 이거는 한국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에는 미군이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갖고 있었던 그 자체 보유하고 있었던 빗죽분이죠. 말하자면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로 돌린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또 한국에서 구입한다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타임 테이블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는 건지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하게 정확한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때문에 미국으로 오는 공항에서 그 유출된 문서에 나온 그게 다 사실이냐 했더니 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도 지금 조사 중이고 한국도 조사 중이니까 말할 수 있는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뉴욕타임스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통화를 한 것 그리고 통화를 해서 두 나라의 국방장관이 합의를 본 것이 일부에는 조작된 것이 있다. 지금 이게 어제와 오늘 다른 점이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프랑스도 이스라엘도 전부 자국에 대해서 뭔가 나온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국방부의 합참본부에서 CIA나 다른 곳의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것이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수정된 것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뉴욕타임스는 한국 사람들이 읽으라고 보도하는 신문이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미국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헝가리, 프랑스, 많은 나라, 심지어 우크라이나까지 속해 있는데 전부 미국이 도청을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국이 가장 한국 국민들이 분노했다. 뭐 동맹을 얕잡아 보는 거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얘기고요. 슈퍼 스케일의 안보 유출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다는 한국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국가 이익에 관해서 자해다. 동맹도 해치고 지금 그럴 때냐. 북한을 봐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알려진 것 이외에도 북한에 관해서도 예를 들면 북한이 3월 1일에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준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북한이 실제로 3월 16일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북한이 열병식 할 때 군사 퍼레이드 2월 달에 했었죠. 그때 작동하지 않은 그 시스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과시하려고 미사일도 모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도 거기 써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아마도 북한이 내년에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렇게 작동되는 그 퍼레이드에서 발사대에 그 장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구비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기술적인 장애도 있고 자원도 부족해서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데 아무튼 한국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보다 가장 분노한다 하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와서 한국 국민이 이렇게 화 더 많이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과 또 정책을 입안하고 외교를 조율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뭔가 부채질을 해주면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한국 국민들 여기서 동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에게 동맹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해줘야지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면 한국 국민이 그나마 조금 화가 풀어질까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그 워싱턴에 와서 좋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탑뉴스입니다. 지금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본다고 했고요. 미국 국방장관도 한국과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로서는. 미국에서 지금 법무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아주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맹국과도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내일 모레입니다. 미국 날짜로 목요일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영국 국방장관도 그 기밀 문서가 사실과 다르다. 우크라이나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도 프랑스 다른 나토 국가와 마찬가지로 97명의 지상군을 특수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하는 게 그 기밀 문서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방송하면서 그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특수군을 파견하는 것은 원래가 비밀로 합니다. 원래가 비밀로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일지 아닐지는 담당자들만 알 일이지만 비밀로 하기는 하지만 러시아에는 좋은 먹잇감이라는 거죠. 거봐라. 세계가 다 나토가 달라붙어서 우크라이나에 뭐 지상군 파견을 안 한다면서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활용할 수는 있는 문제인데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도 아니다. 우리는 보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했고 영국이 가장 많잖아요. 50명. 프랑스가 15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스파이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 말씀 화나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 미국은 스파이로 전쟁을 합니다. 도청을 포함한 모든 정보전으로 전쟁을 하고 저렇게 러시아처럼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서 무고한 그 사람들이 숨지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쟁입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전쟁. 그러므로 이 문제가 잦아들고 하면 미국은 다시 스파잉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이 같은 기밀문서 유출 사건, 스파잉 사건 총체적으로 다 종합할 때 1, 2, 3, 4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도 있었고요.
누가 왜 유출했는가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에 올라간 것은 이게 시점이 제일 처음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쭉 계속 이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많이 이용을 하니까 한번 사진으로 찍은 것이 소셜미디어에 올려졌다. 그것이 이제 조작될 수도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모두 조작이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크라이나도 이미 전쟁 계획을 바꾼 부분이 있을 테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또 스파잉을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방국들은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조심하면서도 정보 공유는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 조금 브리핑이 길어졌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뉴욕 검사가 공화당 하원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사건 때문인데, 바로 아주 유명해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방선거법을 위반했다. 포르노 배우와 자고 입 맞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34개 형사 혐의, 중범 혐의로 기소한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 다음 주 화요일에 기소될 거야 하고 시간이 꽤 흘러서 기소가 됐죠. 그런데 기소될 거야 발표 예고편처럼 하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짐 조단이라는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그 공화당의 하원 의원,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너무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고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 상원 법사위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 기소가 제대로 된 거야 뭐야 하면서 뉴욕 검사실에 있는 사람들도 막 소환한다고 하고 의회에서, 그러니까 엘빈 브래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그 대배심에게 설명을 해서 대배심이 기소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로 그 검사가 이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검사실 일하게 사람들 소환하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명분은 이렇습니다. 의회가 주정부 검사의 기소를 감시할 권한이 없다. 의회가 소환에 대해서 조사하는 담당자를 벌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같은 검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굉장히 진보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조금 궁금하고요. 이거 완전히 이제 예고편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기소 문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오늘 아침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난 뒤에 탑 뉴스고요. 연관돼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33포인트 차이로 앞서갑니다. 모닝 컨설트, 가장 여론조사 많이 하는 기구이기도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56%, 론 디센티스 23%입니다. 이건 지난해 12월 이후에 가장 큰 차이인데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니까 공화당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점점 확장되는구나. 3위는 뚝 떨어집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전 부통령 7% 지지받았고, 니키 헤일리 4%, 리스 체니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사람이네요. 위에 네 사람과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을 공화당에서 주도해서 여러 자리도 뺏기고 나중에는 의원직도 뺏긴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스 체니도 3%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누구를 선택할래? 하면은 론 디센티스. 그리고 론 디센티스를 선택한 사람은 두 번째로 누굴 선택할래? 하면 트럼프. 두 사람의 성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과 가상 대결을 한다면 트럼프나 론 디센티스나 약간의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는 걸로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포인트 차이로, 그리고 디센티스는 2%포인트 차이로 지는 것으로 나오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몇 명인가요?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썼는데 그냥 표본 오차범위 될 만한 사람 숫자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2%포인트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미국에서, 제가 한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2024년도 전당대회를 어디서 하느냐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만 말씀드리겠는데 202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입니다. 뭐 뉴욕인가 조지아주의 엘라바마인가 하다가 결국은 시카고가 됐는데,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간 산업, 경제를 굉장히 잘했다고 강조한다는 그런 뜻으로 선택한 곳이 시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화당이 지금 밀워키잖아요.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하니까 야, 이거 내년 여름에는 완전 미국 중서부가 그 한창 그 정치의 그 핫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미국 탑 뉴스는 총기인데, 아마 미국에 이민을 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살면 누구나 뭐 굉장히 위험하게 뭔가 타겟이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 살다 보면 그런 위험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실제로 총격 사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인 게 사실입니다. 미국 성인 3명 가운데 2명이 총기를 살 때 규제를 주정부 정치인들이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USA Today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아주 흔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주말에 했군요. 그런데 당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총기 규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92%가 강하게 해야지 된다, 주정부에서. 무당파는 72%.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공화당은 59%가 총기 규제를 강하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총기 규제에 대한. 해서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이제 어제 다시 공화당에 의해서 제명이 됐지만, 또 시의회에 의해서 그 제명된 하원 의원 자리를 차지한 그 테네시주의 내쉬빌의 그 저스틴 존스라는 하원 의원이 있는데, 그런 일, 공화당이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 시위하면서 뭔가 에티켓, 주 하원의 에티켓을 조금 어겼다 해서 제명시킨 것은 너무 잘못했지. 민주주의 남용이고, 아니 민주주의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52%인데요. 여기도 공화당이 포함되잖아요. 민주당의 73%, 무당파의 52%가 테네시 공화당이 잘못했어 라고 하는데, 공화당은 오히려 63%가 적절하지. 아니 의회에 다 룰이 있는데, 규정과 에티켓이 있는데 바로 잡아야지 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016명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9일까지 오차 범위는 3.3%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또 다른 한 뉴스인 켄터키주 루이빌에서의 그 총격 사건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주의 정치인이라든가 피해자 가족이 총기 규제를 얘기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흔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브리핑을 하다가,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오네요. 의사 가운을 입고 뭔가를 정치 이반자들이 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의사는 의사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루이빌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이분 성함 제가 써놨는데 어디다가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이슨 스미스 병원장이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했는데 2명이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이러한 일들로 환자를 계속 케어해 왔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에게 지금 병원에 있지만 집으로 이분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는 통고를 해야지 되는 의사. 무엇보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지 됩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병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 루이빌 은행에 다니던 26살, 25살이라고도 하고요. 그 청년이 사건이 일어나기 엿새 전에 AR-15 총을 사서 같이 일하던 상사 동료들 5명에게 총을 쏘고 본인은 경찰 총에 맞아서 숨졌잖아요. 동기야 또 나오겠죠. 동기야 나오지만
늘 말씀드리는 게 총이 없으면, AR-15이 없으면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 병원장도 이건 정치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또 하나의 미국의 탑뉴스가 미국 사람들 5명 가운데 1명이 가족이 총에 맞은 경험을 겪었고요. 그리고 또 5명 중에 1명은 본인이 총기 위협을 받았고, 6명 가운데 1명은 총격 사건을 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총기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그 경험이 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이건 이제 KFF라는 건강과 헬스케어에 중점을 두는 비영리 재단에서 쭉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요즘은 팬데믹 때도 그런 것들이 많아졌지만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 안 가 하면서 점점 또 날씨가 좀 비도 내리고 하면은 우울해져,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저쪽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은 결국은 나의 정신 건강에도 다 해당이 된다. 평소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우리가 그 모여서 웃고 떠들고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도 그 밝음과 어떤 활기를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도 점점 없어진다. 뮤직 페스티벌도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집에 총을 갖고 있는 사람 4명 가운데 3명은 적어도 총 한정은 장전돼 있다. 이래서 어린이들이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지금도 텔레비전 보니까 계속 911이 보이고, 911이라고 써있는 차요 보이고, 또 총도 보이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이 켄터키 그 루이빌의 총격 사건, 숨진 용의자 범인은 총을 합법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살상무기를.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